네,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189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재차 1900선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단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인데 왜 코스피 시장에서 말을 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재차 강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서 의약 업종까지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 방어주와 내소주로서의 어떤 제약주가 상승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셀트리온권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력이 의구심이 들면서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애플 급락에 따라서 삼성전자 또한 또다시 그 투심 자체가 약해지면서 지금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150만 원을 또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상임금 집단 소송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오늘 약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티머스 시리즈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그런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이제 핫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모바일 게임으로의 어떤 전환이 늦어졌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2월 6일 날 12만 5천 원까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블레이즈 앤 소울의 그 CBT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그동안 어떤 그 모멘텀으로 기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도 5% 넘게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이제 통신업종인데요. LG U+, 전일 9,600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소폭 약세를 띄었지만 오늘도 또다시 2%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 통신사와는 다르게 이제 다른 통신사한테까지도 무제한적인 요금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요금제에 대한 어떤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지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인데 DI라는 이런 테마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셀트리온과 유사한 의약품 업종입니다. 셀트리온에 따른 그런 악영향으로 인해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은 약세를 띠면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그동안 많이 약했었던 철강, 금속, 화학, 건설과 같은 낙폭 과대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셀트리온에 대한 논란이 유가증권 시장에까지 파급력이 좀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볼 텐데 역시 좀 부진한 하루였고요. 셀트리온 이슈가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아까보다는 낙폭을 좀 줄인 9포인트 하락으로 5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간신히 540선은 지키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4%를 넘는 비중이었었는데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2.5% 수준까지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장비, IT 부품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지만 제약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셀트리온에서 비롯된 의구심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됐었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이 동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연히 특징적으로 올랐던 종목은 이제 다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3% 정도대 올라주면서 업종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그다음 파트론을 비롯해서 파트론을 비롯한
휴대폰 부품 업체들도 일정 부분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동향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 파란 색깔이 들어 하락으로 마감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바이오 업종 쪽으로 좀 꼽아본다면은 시젠, 젠백스, 차바이오엔, 뭐 메디톡스, 메디포스트 등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종도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살펴본다면은 당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정보기기 업종을 제외한 전 종목, 전 업종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제약 업종이 7%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업종 쪽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을 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나 제약주들이 가장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에 나선 점은 분명 지수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은 또 긍정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이 또다시 2,500억 넘게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현황은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에서는 오늘 약 1,600억 가까이 순매수 우위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현물 시장에서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4월 11일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외국인은 또다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가장 큰 이슈가 뱅가드 펀드입니다. 그래서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물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900선에서 지금 기관에서 소폭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있다는 점은 지수를 어느 정도 1900을 좀 지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1900선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얇은 어떤 지지 라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1900 밑에서는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적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세게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수 지지 라인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나왔던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금속,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업종을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는 셀트리온 때문에 그동안 잘 갔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그 잘 가던 주식들을 매도를 하고 나서 많이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한 업종으로 지금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요즘에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고려아연이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덜했기 때문에 오른 것만큼 단기 상승은 일정 부분 보야 되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1900선 아래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 수급도 오늘 좀 부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당일 외국인은 230억, 기관은 568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홀로 이제 775억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좀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본다면은 당일 수급이 조금 바뀐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규모를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매도세를 나타냈었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다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적인 업종을 좀 뽑아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투시는 이제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는데,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투신권이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CJ ENM이라는
종목에 투신권의 매수세가 몰렸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금들도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큰 폭으로 매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급 현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장기적 지지 라인인 543선까지 현재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이 541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 부분은 지지라인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수급 자체가 좀 꺾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지금 현재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라인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끌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변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좀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최근에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모멘텀도 생기지 않고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코스피 시장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 또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900선을 어느 정도 지지 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주가 차별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말미암아서 그동안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 관련된 그런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낙폭 과대된 그런 어떤 소재 산업재들도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실적 가시성이 그나마 뛰어난 그런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IT 업종이라든지 내수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은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대응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가시성이 뛰어난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 대응을 권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코스닥 시장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셀트리온 악재까지 겹치면서 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인 낙폭을 가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찰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중기적 추세 라인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수급이 유지가 되고 다시금 수급 주체들이 바뀌면 매수세로 전환되느냐, 그런 부분이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에서 비롯된 그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패닉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개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선별할 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또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변수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